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오늘은 제 옆에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지현 씨.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이거 카메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드디어 제가 이 택시를 또 한번 타게 되네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 지현 씨는 저희 택시의 식구잖아요. 아우, 또 식구죠. 숨은 공신이에요. 평소에 네. 이 목소리 하나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시콜콜 택시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친절하게 또 좋은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 궁금해했는데 그것이 바로 접니다, 접니다. 네, 그 예쁜 목소리 주인공 접니다, 김지현입니다. 이 목소리를 통해서 참여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제 옆자리에서 택시 함께 타는데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네. 저는 이제 내레이션 녹음을 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시시콜콜 택시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또 이런 날이 오니까 굉장히 좋고 제자리인 양 그건 아니고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또 우리 김지현 씨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들도 해볼 텐데 혹시 오늘 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을 좀 더 잘해서 더 진행을 깔끔히 해서 내가 이 자리에 고정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버랩 되시죠?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공. 네. 예,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 지역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얘기가 덕실마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 덕실마을 처음에 그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을 되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았고 맞아요. 우리 포항 시민들도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덕실마을에 대해서도 맞아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애물단지처럼. 그러게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네.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잘 이렇게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마음이 있었는데 속상하죠. 맞아요.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어떤 논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체계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항역에 오늘 왔는데 포항역에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덕실마을입니다. 기자님도 네. 덕실마을 뭐 취재 때문에라도 또 가셨을 거고 얼마 만에 가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2008년도에 가보고 딱 10년 만에 처음 가보네요. 처음 그런데 생겼을 때 가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네, 그 아주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었고 또 인기가 많았었고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한 49% 득표율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1%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신 거죠, 그때. 예, 네. 거의 뭐 최대 득표이자 최대 격차가 났던 17대 선거로 기억이 좀 돼요. 새삼스럽네요. 그러게. 근데 참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까지 받는 이런 입장이 돼서 뭐 기쁘지는 않은데 덕실마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님?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횡령, 뭐 배임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고향 마을이다 보니까 또 새롭게 이제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덕실마을 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치적을 홍보하는 덕실관 같은 거, 그다음에 보건생가, 그리고 고향집,
그리고 생태공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포항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혈세로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17대 대선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덕실마을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덕실마을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덕실관과 생태문화공원 등에 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덕실마을. 바로 작년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14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전국에서도 덕실마을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마을, 뭐 고향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를 하셨었죠? 그게 이명박 대통령 고향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오사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향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초반에 뭐 덕실마을을 고향마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41년생인데 광복 직후에 한 5살, 6살 때 이제 덕실마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의 한 2년, 3년 정도를 거기서 사셨어요. 근데 그때 산 거 가지고 이제 고향마을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됐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덕실마을을 꾸미면서 뭐 고향집 생가, 이제 복원생가 꾸미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분이 살고 계세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예. 살고 계시고, 거기를 생가를 꾸미려고 하니까 이제 또 부지 가격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살았던 집은 이제 꾸미질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촌 형수가 사시던 집을 고향집으로 꾸몄어요. 네. 근데 그 고향집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살지도 않았는 집을 무슨 고향집이라고 하느냐라는 논란이 또 불거졌고, 이명박 대통령 그 이씨 문중에서 이제 다른 부지를 구해서 그 생가를 복원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도 처음에 좀 몇 년 전에 당황스러웠던 게 고향 마을에 생가가 있고 생가터가 있고 그러니까. 또 네. 복원된 생가가 또 있고 네. 해서 세 군데? 이게 아유, 도대체 참. 어디가 진짜냐 이런 생각도 좀 잠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항시가 지금 그 이상제라고 있어요. 그 이상제가 뭐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 문중 예. 그 위패를 모시는 경주이씨 위패를 모시는 예. 이제 제실입니다. 거기. 네. 예. 근데 포항시가 또 거기까지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포항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게 아마 대통령 당선되면서 덕실마을 꾸미면서 그게 포함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문화유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지자체가 그거를 관리해줄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규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그러니까요. 포항시의 혈세로 네. 지금 뭐 애초에 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덕실관이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홍보 영상물 들고 이제 홍보하는 자료실 같은 게 있는데, 그 덕실관 조성하는데 국비,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 해서 총 55억 정도 들었고요. 그 외에 생태공원 조성하고 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덕실관 생태마을 그 리모델링하고 또 조금 정비하고 하는데 한 14억 정도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하는데 운영비만 매년 5,800만 원 정도 지금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산 10억을 투입해서 덕실관 내에 노후된 그 아날로그 전시관을 디지털 영상으로 컨텐츠를 좀 보강을 하고
시설도 좀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실마을 주변 환경이 또 열악하고 관광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하천 복원과 탐방로 조성에 그 생태공원 리모델링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입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껴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이 됐고 국민적 70% 이상이 구속 수감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 상황 속에서 포항에서 태어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라는 그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그 혈세를 투입하는 부분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기 쉽게 네. 그동안 들어갔던 이 덕실마을에 우리 뭐 덕실관도 그렇고 네. 생태공원도 그렇고 총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총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억에서 80억 사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뭐 75억, 80억 뭐 굉장히 큰 서민들이 사실 상상하기에는 좀 힘들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뭐 그 정도 돈이 들어갔으면 그리고 한발 양보해서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관광 자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2008년도 첫 해에는 뭐 당선인의 그 유명세 때문에 한 48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1년에.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러고 뒤로는 계속 10만 명대로 바로 2009년도부터 10만 명대로 줍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 10만 명 선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작년 올해는 거의 뭐 없는 수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터 혹은 생가들 기념관들도 있잖아요. 네.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해보면 현저히 작은 숫자죠. 아, 그렇군요. 하기는 그러네요. 뭐 우리 박정희 네. 전 대통령의 생가터 같은 경우도 한 30만 명 정도가 네. 온다고 봉화마을 하고 같은 경우도. 예, 100만 명을 작년에 또 봉화마을은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광객 수로는 네. 조금 적다. 그러니까 더 논란이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예.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 한번 좀 괜히 기대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 시민에게는 좀 아픔이지요.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을 그러니까요. 적에 우리 이 대통령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전 대통령께서 한 번쯤은 방문 좀 해주지 않으셨을까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좀 있는데 좀 그러지 못했죠. 네. 안 오셨죠 그때.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시지도 않았고 또 덕실마을이 진원지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흥해고. 예. 예. 근데 이제 오시지도 않았고 금일봉을 이제 포항시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금일봉 자체가 그 금액 공개를 공식적으로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500만 원이 맞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좀 저도 화가 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그 치적을 홍보하고 영상물을 틀고 하는 덕실관 같은 경우에 이제 혈세로 다 하면서 이 지진으로 아픈 분들한테 500만 원 내놓는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덕실관을 보수하는데 시민이 9억 9,500만 원을 냈고 자기 돈 500만 원 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평가를 뭐 재주 많으시고 격이 없고 소탐 대실한 분으로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씁쓸하면서도 자꾸만 공감이 되는지 기자님 말씀에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요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복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집이고 사진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종친회에서 만들어서 시에 기증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종친회에서 이거를 만들었으면 관리도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네. 이제 그 관리하는데도 또 돈이 들고 하니까
또 어차피 이 덕실마을 자체를 포항시에서 꾸몄고 네.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것까지 포항시에다가 떠맡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관리비는 우리 포항시의 포항시에서, 예산으로 예. 우리 또 주머니에서 이렇게 되고. 나가고. 한 번도 산 적 없는 생가. 그 근본적인 의미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이 포항시의 돈으로 관리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적 홍보로 가득한 덕실관은 지진으로 고통받던 작년에도 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덕실마을 대통령 기념 사업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세금. 괜찮은 걸까요? 결국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예산이잖아요. 우리들의 혈세가 좀 소중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MB의 흔적을 지우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게 관광객 유치나 여기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안 되죠.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을 주민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거고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언론 현실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실 무척 난감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고향 마을에 대한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시의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실정을 감안할 때는 당장 그 덕실관을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제 폐쇄하는 일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전혀 없지만은 향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을 조성 사업은 한번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가라는 초가집은 그 종친회나 아니면 청계재단 아니면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좀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좀 경영관리, 운영을 좀 하고요. 생태조성마을이라든가 그런 둘레길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원화 사업으로 좀 돌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더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와보시니까 소감이 좀 다르셨을 것 같으세요? 쭉 둘러본 소감 어떠세요? 좀 정박감도 있고 깨끗하긴 한데 좀 이게 마음 한켠이 별로 이제 좀 기쁘진 않네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포항 시민의 MB 숭배는 이제 마쳐야 합니다. 또 이제는 정말로 재임 기간뿐만이 아니라 퇴임을 한 후에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퇴임 후에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대통령, 네.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그래요. 더불어서 우리 이곳 덕실마을이 정말 이게 3명 서 있으니까 정말 좋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요. 잘 들고 아름답고, 이게 우리 지역 시민분들 그리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저희가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바쁘신데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지연 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좋은 시간. 또 이날 나와서 더 좋네요. 어땠어요? 또 나오고 싶어요. 아쉽지만 예, 우리 지연 씨는 또 앞으로 김지연 씨는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택시의 2부 순서 어서 옵션은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누굴 태우게 될까 기대하게 되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어서 옵쇼! 맞아요. 오늘 귀한 손님 모시러 저희가 또 포항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은 네, 뭐가 왜 생각나요?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정말로. 가슴이 눈물이 뛰죠? 찡할까요? 목이 정말로. 알겠어요? 네, 알죠? 아, 그죠, 알겠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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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항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포항을 자주 찾는 가수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한 분이세요? 포항 굉장히 애름 많죠.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오늘은 무슨 일로 또 포항을 찾아주셨어요? 오늘은 포항에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들어 드리기 홍보대사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강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맞아요. 네. 꽤 오랜 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네. 포항에 어르신 일자리 찾아주기 홍보대사를 홍보대사.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 중. 네. 늘상 그냥 뭐 시간만 되시면 포항으로 오시는데 그쵸. 그럼 지금 강연장 가시는 길을 네. 저희가 저희 택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아싸. 좋아요. 오늘 포항 날씨 끝내줍니다. 가시죠. 저희 택시로 가시죠. 훌라 훌라. 아, 좋아요, 좋아. 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많은 우리 포항에 또 우리 지역권의 시민들께서 네. 현숙 씨 나왔다고, 선배님 나왔다고 반가워하실 거거든요. 그 앞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셀프 소개. 예. 네. 오빠는 잘 있단다. 네, 포항의 오빠 언니 잘 계시죠? 얼마 전에 정말 저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큰 아픔이 있어서 힘드셔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일이 많으니까요. 우리 항상 옆에 곁에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현숙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야. 사랑합니다. 아니, 목소리에서 네. 애정이 막 뚝뚝 그쵸. 묻어납니다. 그래요. 아니 그 일단 이 시계바늘 좀 네. 앞으로 돌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리 들려요. 거슬러 올라갑시다. 아니, 원래 어렸을 적부터 꿈이 가수는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가수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이제 거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러 많이 올라갔죠, 우리 고향에서는.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법관이 돼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꿈은 자꾸 바뀌어요. 또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TV에 중계하는 모습 보니까 배구 선수가 강 스파이크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던가요? 내 심장이 그때는 6인제에서 모든 포지션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손맛이 아주 이렇게 하면 어이구야. 맵습니다. 아주 애리다가 조심해야겠어요. 네. 제 옆에 그래서 남편들이 안 오나. 네. 그래서 배구 선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니까 키가 지금 2키예요. 크셨네요. 예, 1m 63. 그런데 선수들이 낮에는 굉장히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이제 친구들끼리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짝꿍 우리 반 반장하고 같이 이제 캠프를 갔는데 네. 야외 무슨 노래자랑이 있어요. 캠프 속에서. 네. 내장사 막 단풍이 막 많이 핀 곳에서 네. 그래서 가발 뒤집어 쓰고 그냥 나가봤어요. 근데 키가 크니까 어린 학생인지 모르고 네. 상을 받았어요. 1등을. 오, 그때? 네. 아, 그러면서, 나는. 가수의 꿈을. 또 바뀌었죠. 이 길이구나. 가수가 내 길이구나. 그때 당시에 어떤 노래를 불러서 1등을 1등 했느냐? 했는지, 예. 저 이게 궁금합니다. 불러주세요. 그때 방에 들어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뭐 이런 거 책쓰고도 뭐 아니면 펄시스터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런 노래를 친구가 듀엣을 했어요. 그럼 커피 한 잔을 불러서 친구와 듀엣으로 1등을 하고 네. 나는 이제 가수가 되리라. 내 길이다. 네네. 그 길로 상경을 하신 거죠? 상경 아니죠. 그 작곡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막 썼어요. 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네. 갔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 봤는데도 아주 오래전에 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현숙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성이 밝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퇴근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그 사무실 노래 공부하는 그 교실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정리정돈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인사성도 받고 뭐 이렇게 성격도 좋고 그래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서 저희 김상범 선생님이 저를 이제 타고 계신 아빠에게 뭐 정말로 등등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좀 복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데뷔곡이잖아요, 그 노래가. 그렇지 않나요? 타고 계신 아빠에게 제가 10대 후반 때인데 네. 뭐 처리 공부 시키면서 당신만을 그립니다. 염려 마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노래예요. 저는 발랄한 노래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런 노래를 하래요. 저 신방하고 애긴데 처리가 어딨어요.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저 이거보다 저는 저에 맞게 발랄한 노래 하고 싶은데 저한테 그래요. 그때 당시 한참 중동에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오셨을 때요. 사연여권을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눈을 뜰 수 없는 모래바람, 숨통이 막히는 먼지, 섭씨 50도를 넘어서는 더위 속에서 방진 마스크를 쓴 우리의 근로자들. 막 신문에 막 나고 그랬어요. 뭐, 아빠 건강하게 뭐 다녀오세요. 막 눈물을 흐느끼면서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카메라가 한참 유행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파탄도 많았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파독 50주년 독일 가든가 뭐 아니면 리비아 대수공사 녹화를 갔을 때 이 노래가 가장 인기였어요. 그분들이 뭐 파독 간호사 여러분들 또 탄광에 계셨던 분들 또 대수로공사 하셨던 분들이 많이 눈물을 흐느끼면서 공감하시고 자기 아내가 편지에 카세테이프 하나하고 정말 우리 아이 잘 키우면서 이렇게 잘 있으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눈물이 정말 눈물자국도 봤어요. 뚝뚝뚝 번져가지고. 그러게요. 이게 그냥 노래 유행가가 아니라 시대를 담았던 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고 그래서 데뷔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상을 받았어요. 그게 10대 가수를 받은 거예요? 신인 가수상을 후보에 오르고 그 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정말로가 나왔어요.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돌까요 정말로. 그 당시에 이 정말로가 나와서 TV에 나갔는데 정말 모든 동료들 다 나와서 트위스트를 쳤어요. 임성근 씨도 뭐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정말 가요 도로또 네 박자 쿵짝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꼬마가 나와가지고 막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하니까 너무 귀여웠대요. 그래서
15일 만에 이 노래가 히트가 돼가지고 그 해 MB 10대 가수, 그 어려운 10대 가수. 맞아요. 예, 거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네, 이름을 올렸죠. 조용필 선배, 뭐 혜은이 언니, 뭐 등등 해서. 그 당시에 10대 가수면은 뭐 그냥 인기의 척도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떴구나 라고 좀 느끼셨어요? 아, 그때는 저 몰랐어요. 예, 그때 실감이 안 났고, 예. 그 해에 현숙 리사이트를 했어요. 태백 탄광촌에서부터 저기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리사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 빨간 포니가 한 대가 딱 생겼어요. 예. 80년대. 그때 당시에 패션의 상징이자 포니. 네. 근데 뭐 일을 많이 하고 군부대에 가면 정말 지금의 소녀시대 이효리만큼 너 저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몇천 명씩 그냥 나와서 막 듀스를 추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럼 거기서 막 다 같이 연병장에 그 국군장병 아저씨라고 같이 정말 거기에 쌓여가지고 옷가발로 발을 몇 번 밟혀서 발도 몇 번 빠졌어요. 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원조 군인돌이죠, 군인돌. 그러니까요. 미팅할까요? 정말로 이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발의 춤이라고 그랬나? 군인들. 그때 막 그렇게 군장병 아저씨 나와서 전체가 다 정말 연병장에 나와서 함께 춤을 췄던 시절이 많아요. 아니 요즘에 아이돌들 보면은 이제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이렇게 막 공연하는 거 한 번씩 TV에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때가 더 목소리가 크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가요. 어떻게 달랐길? 좀 알려주세요. 네. 와, 정말 그 전후방에 함정 소리가 아마도 그때는 정말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해라말고개를 넘어서 철원에 바로 이렇게 북한이 보였어요. 네, 그 앞에서 정말 노래하면 거기까지 다 아마도 들렸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노래 듣고 귀순했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그래서요? 가슴이 찡할까요 해서 정말 찡해진 거야. 네, 귀순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정말 그 가수로서 군부대는 전체 연예계 통틀어서 이상용 선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뭐 2,000회 가까이 되니까 어마어마했군요. 군대를 정말 4, 5, 25년은 갔다 왔어요.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뭐 그런 건 다 핑계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남편이 있으면 좋았겠다. 혼자보다는 낫겠다. 잘 때도 자고 나서도 너무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눈을 떠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